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증권주 한번 볼게요. 근데 증권주는 심플합니다, 사실. 시장과의 연계도가 높아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상승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거래대금이 증가하거나 할 때 수익을 봅니다. 왜냐면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는 게 증권사 이제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 가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크게 터질 때 증권주의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증권주를 분석할 때는 대외적인 여건 분석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뭔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이, 대형 이벤트들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대형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합의라든지 뭐 전쟁 이런 부분, 그리고 한미 간의 이제 무역 합의,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두 가지는 에이펙에서 진행이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역합의 더해서 이제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규제는 결국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증시로 끌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 무역 합의가 나타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에 크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부분인데, 지금 대내적으로는 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이슈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언제 나오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상법 개정안은 2차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자, 1차는 주주 충실 의무, 그죠? 예전에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됐어요. 근데 주주의 이익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주가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이사가 주가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2차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입니다. 이것은 소액주주의 회사에 침입할 수,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더 키워주는 이슈죠. 역시 주가 측면에선 긍정적일 수 있는 거고요. 자, 3차는 가장 센 놈입니다. 3차의 주요 내용은 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주가 부양 효과에 한계가 있고, 소각시키면 자사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사주를 다시 부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당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총 100주를 발행한 기업이 30주를 자사주로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30주를 없애버리면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기업의 100분의 1만큼을 가지고 있다가 소각하면 70분의 1만큼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한 주당 가치가 커집니다.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요 상법 개정안이 옵니다. 그러면 역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3차 상법 개정안은 지금 정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2차 개정안에서는 국민의힘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했습니다. 왜? 지금 국회 구조를 보시면 민주당이 이미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법 개정안의 통과 요건은 뭐냐? 본회의에서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요.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미 과반수예요. 국민의힘이 한 명도 안 빼놓고 싹 반대를 해도 자기들끼리 국회에 출석해서 자기들끼리 찬성해서 자기들끼리 통과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 주도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부권을 쓸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3차 상법 개정안은 어쨌든 연말에서 내년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사주 의무 소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에 어떤 전망을 했냐? 코스피 지수가 4200포인트에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전망에 대한 근거는 뭐냐? 1차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 2차는 자사주 의무 소각 기대예요. 결국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에서 지수 4200포인트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통과된다고 무조건 지수가 더 크게 간다 이건 아닌데, 현재 증시의 모멘텀으로 남아있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배당소득 최고세율이잖아요. 지금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보다 낮아진 한 25%가 돼야
그나마 사람들이 좀 혹할 것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낮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진행되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진행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권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결고리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차 상법 개정안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뭘 봐야 되겠어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어때요? 많은 기업을 봐야 되겠죠. 뭐가? 자사주가 많은 기업을 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쉽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자사주 많은 기업이 뭐 있냐? 지주사들이 많습니다. 뭐 롯데지주 한번 볼까요? 롯데지주도 자사주가 많아요. 32% 정도. 만약에 이걸 통째로 소각한다고 했을 때 주가 부양이 꽤 될 수 있겠죠. 지금 주가가 상승 위에 눌림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SK도 지주사로서 자사주가 많습니다. 24% 정도. 24%의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부각되면 역시 주가가 또 베팅을 할 수 있고요. 증권주 중에서 신영증권이 자사주가 진짜 많습니다. 53% 정도. 그래서 그 53% 자사주 소각이 진짜 진행된다. 그럼 신영증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분 가치가 2배 이상으로 뛰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2배 이상 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죠. 자사주 소각 기대감은 증시를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끌어올리는 이슈고 그 종목을 끌어올리는 이슈가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증권주에는 뭐가 중요하냐? 금리가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겠죠. 1년에 5% 금리 주면 예금할 사람 많겠지만 2% 주면 아씨 이거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네 예금 안 해 라고 하면서 돈을 빼서 어디든 투자할 겁니다. 그게 부동산일 수도 코인일 수도 펀드일 수도 주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냐 인하되지 않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 금통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금통위에서는 어떤 걸 전망하고 있어요? 금통위 채권시장 참여자 85% 10월 금통위 금리 동결 예상.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금리라는 것은 실제로 내렸을 때보다 내릴 것 같을 때 효과가 더 큽니다. 자, 그럼 이번에 동결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뭐가 있냐? FOMC 회의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동결하고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국내 금통위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동결은 뭐다? 그냥 실망감을 주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 수혜주 한번 볼까요? 금리 인하 수혜주 뭐가 있어요? 제약주 기본적으로 있고요. 건설주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증권주가 있습니다. 증권주 역시 뭐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만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증권주의 주요 모멘텀 하나가 있어요.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이게 이제 IMA라고 하죠.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MA가 도입되면서 원금 보장 상품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거든요. 원금을 보장하면서 한 3에서 8% 정도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예금을 하셨던 분들이 이 증권사 상품을 찾을 수 있어요. 요건 은행주엔 위협, 증권주엔 기회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복합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증권주 미래에셋 증권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하는 종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많으니까 뭐 조정시마다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타이밍을 잡기 힘드시면 직접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로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현재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구독자 혜택 신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무료로 타이밍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용하실 혜택 중복도 가능해요. 선택해 주시면 되고 세력주랑 단타 요거 두 개는 신청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단타 종목 드리고 세력 종목도 드릴 거니까 요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무료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 잊지 말고 적어주시고요. 보유 종목 상담해드리니까 궁금하신 종목 그냥 써주시면 돼요. 심플하게. 네, 보유 종목 써주시면 상담 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료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료로 정보들 많이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자 제공 동의를 또 눌러주셔야 돼요. 무료지만 네, 무료지만 무료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단타 종목들 그 다음에 스윙 종목들 가능한 것들 드릴 겁니다. 혼자 수익 잘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돈을 잘 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다, 돈 벌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하게 좀 수익 보실 수 있는 시장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신청하시고 도움 받고 돈 버시면 될 것 같습니다.